우리 군은 군내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계획을 돕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12월 31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100만 원씩 증액한 금액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환파주의보로 인한 관내 상수관로 동파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올 한 해, 우리 군은 더욱 살기 좋은 평창과 편안한 생활 환경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하효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2022년 올해에는 세제금융부터 보건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이 달라지고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중에서도 평창군 지역 특성상 가장 주목할 분야는 바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일 건데요. 먼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도 도입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도 개편됩니다. 농업인, 즉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올해부턴 농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기대됩니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 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 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확대되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 권리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절반이 가입했다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체계도 개선됩니다. 시군 단위로 산출하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서 재해 위험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살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살림 공익 직접 지불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임업 경영 여건도 개선되고 살림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업살림 공익 직접 지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살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 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임업직불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있을 시에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외에도 복지 분야에선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금액이 20% 이상 인상되어 더욱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제 금융 분야에선 상가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될 계획이고요. 난임시술과 미수가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아수당 지원과 출산 시 사용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집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구축 건물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 질서 분야에선 중앙선이 없는 보도 및 차도 미분리 도로에 보행자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과 다양한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새해에도 군의 발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평창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 하유진입니다. 지난 1월 6일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 4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군정비정 완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22년에 추진하게 될 459건의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간평, 참석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의 마지막 해로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 주요 사업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되돌아보고 남은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군은 12월 31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평창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제곱미터당 78만 원으로 결정됐고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관 연수별 잔가율, 가감산 특례 등을 곱하여 산출됐습니다. 기타 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등 전년 대비 7,076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군은 2022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100만 원씩 증액한 금액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 지원 신청 기한을 기준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됩니다. 우리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인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내 부지에 평창군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특용작물 효능 분석 연구, 산업화 제품 개발, 유통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 관내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특용작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한파주의보로 인하여 관내 상수관로 동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지방산수도 관로는 총 909km로 지난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동파 피해가 발생한 곳은 수도관 2건, 계량기 3건이며 각각 신속하게 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에 군은 추가적인 동파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관내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동파 점검을 실시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여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봄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계획을 돕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다녀온 하유진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농업인 교육관입니다. 1월 한 달 내내 이곳에서 관내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을 맞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를 시작하며 영농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별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부터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한기라서 농업인분들이 교육 참석률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물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재배를 하시기 전에 그 새해 영농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새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번 교육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돼 이달 2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고추와 대파, 사과 등 16개 과정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한 후 직접 참가하거나 비대면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 교육의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육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읍면별로 대상자를 나누고 교육 횟수를 늘려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렵게 교육을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분들이 올해 농사 설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교육 추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장학금과 물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엘림커피 장학금 300만 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림면 마을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버스 노선 개편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말 대화우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문화마을 어린이공원을 재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2022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소환이 지나가고 아침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추운 겨울이 반갑게 느껴지진 않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